지금 부동산 시장이 날씨만큼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게 연일 매스컴에서 뭐라고 나옵니까? 공급이 부족하다고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거래가 안 되는 걸까요? 그렇죠. 공급이 부족했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가격이 계속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갑자기 거래가 안 되고 금매가 속출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걸까요? 드디어 부동산은 하락기로 접어든 걸까요? 이것에 대한 정확한 원인과 우리의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수요를 완전히 틀어막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공급을 늘리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시간이 걸리는 일이고 지금부터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3년, 4년이 걸리는 일인데 수요를 억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수요를 너무 틀어막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입주하는 물건의 분양권도 거래가 안 되는 정도예요. 이게 정말 쇼킹한 일이거든요. 아니, 분명히 공급이 부족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입주하는 새 아파트인데 엄청나게 매수가 달라붙어야 될 정상이잖아요. 그런데도 매수가 별로 없습니다. 자, 이제 정부에서는 3주택자는 나쁜 놈들, 투기꾼들 이렇게 몰아세우고 있지만은 실제로 똘똘한 3주택 갖고 있는 사람들은 몇이나 있겠습니까? 전국 인구에서. 매우 작습니다, 사실. 어설픈 3주택, 아무 쓸모없는 3주택,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니, 1주택이 되고 싶어요. 안 팔리는데요, 근데? 그러면 어쩔 수 없이 3주택이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새 집을 사고 싶다. 어떻게 됩니까? 취득세만 13.2%입니다. 이러니 취득을 할 수가 없어요. 자, 여기서 부동산 시장의 수요자들은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부동산 시장의 수요자는 크게 두 부류죠. 하나는 실수요자, 하나는 투자자. 자, 이제 이거를 투자자를 정부에서 자꾸 투기꾼이라고 몰아세우는데 투자자라는 말의 의미는 꼭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당장 들어갈 집이 아닌 거를 한 1, 2년 먼저 사놓는다. 이것도 투자인 거예요. 투자자예요. 아니, 당장 들어갈 것도 아닌데 왜 1, 2년 먼저 사냔 말이에요. 1, 2년 있다가 더 가격이 올라갈까 봐 사는 거잖아요. 그게 투자라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이 정상적으로 거래가 될 수 있는 시장이 정상적인 시장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를 다 투기꾼으로 몰아세웠어요. 그래서 오직 내 집을 지금 딱 옮길 사람만 사라 라고 지금 만들어 놔버렸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금방 이런 의문이 들을 거예요. 아니, 실수요자가 뭐가 어려워? 아니, 1년 안에만 팔면 되는데 무슨 상관이 있어? 라고 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실수요자라는 것은 꼭 1년 안에 내 집을 팔고 갈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1주택마저도 잘 안 팔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꼭 그 1주택이 내가 거주하는 1주택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거주 요건은 이미 채웠고 나왔어요. 그리고 세를 줬어요. 이런 사람도 많아요. 그러면은 세를 낀 채로 매각을 해야 되잖아요. 1년 안에 매각을 하거나 1년 안에 매각하는 게 불안하면 지금 당장 매각을 하거나. 그리고 또 꼭 세금 때문에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내가 갖고 있는 이 집이 팔려야 돈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새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안 팔려요, 집이. 왜냐하면 그 집을 살 사람들도 또 어딘가가 안 팔려서 못 와요. 자, 이런 상황입니다. 이거에 기름을 끼얹은 게 뭐냐면 임대차법입니다. 임대차법에 지금 4년 동안 살 수 있게 됐잖아요. 그래서 전세 물량을 잠기게 만드는 효과를 보임으로써 전세가가 폭등해 버렸잖아요. 자, 그런데 전세가가 폭등을 했지만 한편으로는 또 어떻습니까? 어쨌든 간에 임대차법에 수혜를 입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5%만 올리고 2년 갱신할 수 있는 사람이 아예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다 갱신했어요. 전세가는 폭등했고 막상 전세를 갈 사람도 이젠 별로 없어진 거예요. 이미 다 갱신을 해버렸으니까. 그리고 또
그렇게 갱신을 해서 살고 있으니 어떻습니까? 소유자 입장에선 매매가 안 돼요. 시장에 수요가 내가 사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없어진 게 아니라 살 수 있는 여건이 아예 안 돼버리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완전히 정지가 돼 있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현상은 얼마나 더 오래 갈 건가요? 이런 거에 대한 궁금증이 굉장히 많이 들겠죠? 이런 본질, 지금 시장의 본질을 잘 이해하면 사실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미래가 보입니다. 일단 본질을 한번 좀 살펴볼게요. 공급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수요가 없어진 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부동산 시장의 흐름 자체가 꺾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렇기는 하나 매수를 너무 틀어막았기 때문에 매수가 다시 살아나는 데까지는 꽤 시간이 걸릴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같은 때 전략을 매도자 입장과 매수자 입장을 나눠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매도자 입장. 매도자 입장에서는 빨리 팔고 싶잖아요. 지금 빨리 팔고 싶은데 매수가 안 나타나고 매수가 혹시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너무 말도 안 되는 금액을 요구하고 뭐 이런 상황이잖아요. 자, 그래서 언제쯤 이 상황이 풀릴까 이 생각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뭐 이렇게 공식적인 것에서 언제쯤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참 어려워요. 그런데 기존의 매수층, 그러니까 새로운 매수층이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져요. 그렇다면은, 거래는 뭐 한 1월 달쯤 되면은 조금 거래는 지금보다는 나아질 거로 보입니다만은, 조금 활성화가 되는 데까지는 꽤 많은 시간이 걸릴 거다라고 보여져요. 넉넉 잡아서 한 1년 정도? 그래야 새로운 매수층이 생겨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또 이해하시면 돼요. 매년 새롭게 결혼하는 쌍이 아무리 우리가 점점 줄어들었다고 하더라도 약 30만 쌍 정도 되거든요. 이런 이게 이제 시장에서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려고 하는 주세력이지 않습니까? 이런 세력들이 필요해지는 때가 다시 한 1년쯤 걸려야 그 수요가 쌓이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세 가지 전략을 세울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여유가 있다면 본인이 꼭 굳이 지금 팔아야 될 필요가 없다라면 느긋하게 생각해라. 빨리 뭔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빨리 될 거라고 기대하면 할수록 더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빨리 될 거다라고 기대하지는 않는 게 좋겠어요. 한 1년 정도. 본인이 원하는 금액에 팔려면은 한 1년 정도는 기다려야 되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난 못 기다리겠다. 이런 사람이다. 과감하게 낮추셔야 됩니다. 조금 있으면 나아지겠지. 이 금액을 고수해야지. 이랬다가는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못 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과감하게 낮춰서 팔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몇 개월 내에는 안 팔릴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1년 정도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안 되시는 분이라면 차라리 욕심을 버리고 과감하게 낮은 금액으로 매도를 하는 게 낫겠다. 세 번째 전략은 뭐냐면은 정책이 바뀌기를 기대해 봐야 된다. 이렇습니다. 조금 이거는 전략이라고 말하기도 좀 어렵고 무슨 근거가 있다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좀 그렇기는 해요, 사실. 그런데 가능성은 있어요. 일단 계속 강력하게 규제 정책으로만 밀어붙였던 민주당이 양도세를 완화하겠다. 이런 얘기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걸 감안해 보면 이렇게 거래가 계속 안 되고 이렇게 되면 당연히 이제 민심이 나빠질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취득세를 완화하거나 아니면 대출을 완화하거나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황은 확 틀려져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의 이런 거래가 꽁꽁 얼어붙은 본질적인 이유는 수요를 틀어막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수요를 풀어주는 일은 생각보다 쉬워요. 자, 그런데 그거는 뭔가 근거 있이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이제 반대로 매수자 입장을 볼게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핵심 지역이면서 급매물이 나올 수 있는 때예요. 찬스라고 보셔야 됩니다.
일단 물건 자체가 잘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약간만 떨어진 물건이거나 아니면 무슨 노열이 나왔거나 이러기만 해도 매수 찬스다라고 생각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거를 너무 기다려서 더 떨어져라 더 떨어져라 이러다가는 물건을 아예 못 살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같은 때가 아니면은 못 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럼 금매들은, 핵심적의 금매들은 몇 개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그게 없어지면 끝이에요 또. 그러니까 오히려 핵심 지역의 금매라고 하면, 그리고 매수할 여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이 매수 찬스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비핵심 지역의 물건들이라고 하면, 비핵심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투자성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비조정 지역의 분양권 같은 거. 비조정 지역의 분양권도 다 좋다는 건 아니지만 일부 비조정 지역의 분양권 같은 거는 꽤 승산이 있다고 보여지는 것들이 많잖아요. 이런 것들을 지금 사야 될 것이냐는 아닐 거라는 거예요. 그거는 좀 기다려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조정을 좀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은 너무 이런 부동산에 대한 정보나 이런 것들이 잘 알려져 있어서 조금만 좋다고 하면 너무 빨리 프리미엄이 붙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프리미엄을 따라갈 만한 때는 최소한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핵심 지역이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런 거래가 정지되고 이런 거에 더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많이 떨어진다라는 거는 기존의 프리미엄의 한 절반 정도? 이 정도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매수해 볼 만하겠죠. 근데 그렇게 되려면 한 몇 달 기다려 볼 수도 있겠죠. 그건 지역에 따라 다 틀릴 수 있기 때문에 딱 얼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참 어렵지만은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서울도 그렇고 수도권도 그렇고 구축이면서 규모가 적은 단지, 그런 것들이 요새 소규모 재건축도 하고 가로 정비구역도 있고 이런 거 있어요. 이런 거 있는데 사실 그런 작은 개발도 매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게다가 많이 올라 있어요. 이런 거를 지금 같은데 조금 떨어졌다고 해서 덥석 사는 거는 옳지 않아 보인다 이런 얘기예요. 좀 충분히 기다려 보실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거래가 갑자기 많이 얼어붙어서 조금 당황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게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의 투자의 내공을 늘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의 상황에서도 현명한 대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